그러니까 한 몇 달 전에 돌려보니까 오른다고 아, 나오더라고요. 그랬어요? 네.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. 또 예측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보이더라. 코인에서는 여러 수급 주체들이 다들 뭐 누가 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성이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는 있을 수. 이게 왜냐하면 과거를 가지고 뭔가 AI 인공지능 모델이 뭔가 자기가 학습을 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만든 거거든요. 그 파라미터대로 높은 확률을 찝어준 거기 때문에 효용성은 있지 않을까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비트코인 가격도 예측이 가능할까요?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펀더멘털 데이터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, 뭐 거래량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. 뭐 아니면은 뭐 지갑에서 이렇게 코인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수급 정도 분석 정도가 다인 것 같은데요. 사실 그런 데이터도 사실 과거를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학습시키는 건 이제 가능은 한 상황이니까 어떤 모델이 수없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한 책에 쓰여진 어떤 특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거치를 이렇게 학습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확률적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를 이렇게 말해주는 모델인데요.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행동 패턴도 비슷하잖아요. 과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 이러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하는데 이게 또 군중심리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. 뭐 부동산이나 뭐나 다 비슷비슷하겠죠. 그래서 이게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저도 역시나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약간 보이더라라는 게 보였고,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 데이터가 뭐 아예 의미가 없냐라고 하면은 또 사실 뭐 그것도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다. 많은데 실제로 과거 데이터가 이게 지금 현재 영향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군중심리나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보고 있고, 특히 코인에서는 여러 수급 주체들이 다들 뭐 누가 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성이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야에 개인적으로 조금 연구해보고 있고요. 네. 맞아요. 사실 이제 말씀하신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.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이 네. 주식 같은 경우 어떤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. 그걸 기준으로 이제 연관성을 따져보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그런 걸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100%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거의 네. 대부분 군중 심리에 네.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제 거시경제의 현 네. 상황이겠죠.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결국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사실 말씀하신 어떤 그런 모델들이나 자료들이 더 정확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. 근데 네. 어떠신가요?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보면은 주식이나 이런 거는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실질 그 대주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 이외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측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떨어지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온리 그냥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이고, 그래서 그 수급이 결국 뭐냐면은 과거에 움직였던 거 가지고 막 따라해서 이렇게 뭐 추세 매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. 예. 한번 이걸 한번 돌려서 참고 삼아서라도 네. 돌려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최근에도 좀 돌려보니까, 그러니까 한 몇 달 전에 돌려보니까 오른다고 나오더라고요. 그랬어요? 네.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. 오른다고 제 책에도 이렇게 오른다고 맞아요. 오른다고 나왔는데 맞아요. 그게 몇 개월 전이거든요. 예. 아 그렇죠. 예, 책이 이제 예. 인쇄되기 훨씬 전에 예. 먼저 이미 쓰셨을 테니까. 예. 오른다라고 나와가지고 오, 뭐 굳이 그게 뭐 판단이 됐던 건 아니지만 그냥 저도 긴가민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재미삼아 보고 있어요. 그냥 재미인데 이게 사람이 그럴 때 있어 긴가민가 할 때 이게 오를지 내릴지 할 때 하나의 지표 정도는 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더라고요. 이게 왜냐하면 과거를 가지고 뭔가 AI 인공지능 모델이 뭔가 자기가 학습을 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만든 거거든요. 그 파라미터대로 높은 확률을 찝어준 거기 때문에 예, 어느 정도의 뭐 효용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그냥 기술적 분석이나 뭐 일반 뭐 차티스트들이 하는 그런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챗 GPT로 다 그분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. 예. 뭐 펀더멘털 분석이나 뭐 이런 내부자 정보나 이런 거 얻는 거는 계속 고유의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은 이제 이쪽을 확실히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. 예.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자동 매매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네네. 말씀하셨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실제로는 제일 끝에쯤에는 그렇게 구현한 방법에 대해서 네. 그래서 언제 내가 뭐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을 때 매도해라, 매수해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건데 네네. 혹시 이런 자동 매매 시스템을 구현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? 개인이 하는 것보다. 일단 제가 그 책에 나온 그 자동 매매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그냥 목표된 가격에 그냥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에서 사실 더 나아가서 본인이 원하는 걸 만들려면은 거기다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책에 적어 놓은 그런 질문법으로 좀 더 추가를 해야겠죠.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건데 사실 이런 자동 매매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게 사람이 이렇게 포지션을 그냥 들고 있으면은 이게 좀 잘못됐을 때 그 포지션을 없애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기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 트레이딩한테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 트레이더로 이렇게 오래 살아남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어떤 포지션이 잘못됐을 때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재빨리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나랑 안 맞다, 내 판단이랑 맞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때는 내가 잘못했으니 빨리 이제 그걸 돌릴 줄 알아야 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보통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고집 피우다가 끝까지 가다가 더 안 좋은 길로 이렇게 가시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은데 자신의 판단이 물론 맞다고 믿긴 해야 되겠죠.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잘못됨을 빨리 캐치하고 돌릴 수 있는 능력도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걸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동 알고리즘 맵이거든요. 예,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걸 많이들 하시잖아요. 그리고 저는 예전에도 뭐 밑에 뭐 직원들 얘기를 하면은 늘 얘기하는 게 자신만의 이렇게 어떤 목표가나 이렇게 손절가를 분명히 정해라고 해요. 그래서 그게 되면 뒤도 안 보고 빨청산하고 해야지 계속 그걸 놔두면은 확률상 손해를 볼 때는 더 크게 손해를 보고 예, 수익이 날 때는 조금 수익 내고 나오고 그걸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누적으로 계속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이런 자동 매매 시스템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인간의 감정이 사실 그게 컨트롤하기 쉽지 않거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은 확실히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. 그래서 제가 주식이나 암호화폐 쪽에 가장 간단한 걸 만들어줬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목표가 정하고 손절가 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. 물론 이제 요걸 바탕으로 본인만의 전략을 넣으면 더 훌륭한 시스템이 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요 정도는 이제 좀 트레이딩 할 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시스템을 만든 예시를 보여준 거고요.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런 걸 넣을 수 있겠네요. 막 퍼가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진다 네네. 하면은 뭐 이제 매매를 그렇죠. 뭐 사라 이런 게 가능하겠죠. 그런 예, 예,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저도 네. 이제 단순하게 그 책 네. 내용만 봤었는데 예,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 거기에 더 넣어서 챗GPT한테 예, 야 이런 알고리즘 짜줘 예. 이런 코딩 예. 해줘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네요. 그러니까 책에도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의 그 본인만의 가치관, 철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, 그게 결국 정립돼 있어야 됩니다. 그냥 본인만의 어떤 기준,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을 고를 때도 본인만의 뭐 보는 어떤 지표, 할 수 있는 지표나 뭐 다양한 정보가 많을 거예요.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본인만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거 없이 뭐 남들이 사라 해서 사고 뭐 팔라 했으면 팔고 이렇게 하면은 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고요. 결국 기준이 뚜렷한 사람, 자기만 철학이 뚜렷한 사람. 흔히 뭐 여기도 그 전에 여러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왔지만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본인만의 철학이 중요하다. 결국 이제 요 챗GPT가 생겼으니까
이제 본인의 철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.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뭐 필터링도 할 수 있고 예, 어떤 종목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추천해서 필터링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적정가와 손절가를 정해서 자동으로 매매를 시키는.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욕심 이런 걸 좀 배제할 수 있고요. 예,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